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년층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도권에 살고 계신 노인들이 집을 팔고 외곽이나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이 참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막상 그곳에서 생활해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조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김영자 할머니의 전원생활 꿈과 현실. 김영자 할머니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한 후 할머니는 도시의 소음과 혼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외곽에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선 숨통이 트여요. 마치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우리도 나중에 전원주택에 가서 살고 싶다. 고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정원을 가꾸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작은 불편함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혈압과 당뇨로 인해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고 대중교통도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오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서울에 살 땐 병원이 집 근처에 있어서 언제든지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선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오는 데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라고 할머니는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할머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고 휴대전화도 멀리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마침내 이웃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제 할머니는 전원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큰 스트레스가 되었고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적어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롭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결국 김영자 할머니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싫어서 떠났지만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연도 좋지만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도시가 주는 편리함을 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도시의 아파트로 돌아가며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철수 할아버지의 전원생활 도전과 좌절.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일하며 온 돈으로 외곽에 있는 작은 농가를 구입했습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란 기억이 있던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정말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구나. 라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었고 눈이 많이 오면 길이 막혀서 외출이 어려웠습니다. 도시에 살 땐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난방도 중앙 난방이었고 눈이 오면 금방 치워졌죠. 그런데 여기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해서 너무 힘들어요. 나이 들고 힘도 없는데 눈 치우는 것만으로도 큰일이에요. 라고 할아버지는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폭설로 할아버지 집 앞이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치우느라 고생했고 그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기가 끊겨 난방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어붙은 집안에서 떨며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일은 할아버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니까 난방도 안 되고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없어서 정말로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라고 할아버지는 털어놓았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결국 전원 생활의 어려움에 지쳐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곳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도시의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이제는 전원 생활의 낭만보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순자 할머니의 전원생활 실망과 깨달음. 이순자 할머니는 경기도권의 아파트에서 살다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생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전원생활이었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생활이 답답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원생활의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만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저녁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적고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어려웠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가족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너무 외로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라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방문을 해주기로 했지만 교통 문제로 인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일을 보내게 된 할머니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일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쓸쓸했어요. 자연 속에서의 삶도 좋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결국 다시 경기도권의 아파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원생활은 고독과의 싸움일 수 있으며 노년층에게는 사회적 교류와 가족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연도 좋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다시 돌아가니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가족들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사는 노인들이 집을 팔고 외곽이나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포함하여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 7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건강이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는 병원도 많고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로 가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얼마 전 시골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 보였죠.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정말 좋았어요. 매일매일 새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병원에 갔더니 작은 병원밖에 없더라고요. 큰 병원을 가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했어요. 이젠 작은 증상이라도 무서워서 안심이 안 돼요. 이처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은 노년층이 시골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는 친구들도 많고 이웃들과도 자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로 이사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박영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희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은퇴 후 시골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들었지만 점점 외로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박영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에서는 친구들이랑 매일 같이 산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하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적응하기가 힘들더군요. 자식들도 자주 오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요. 이처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노년층이 시골에서 적응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한데 시골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의 불편함. 세 번째 이유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입니다.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서는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집 앞에서 쉽게 버스를 타고 가까운 곳에서 쇼핑도 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경기도권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시골 생활이 편안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게 되셨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슈퍼마켓이 멀어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은행 업무 보러 가는 것도 불편해요. 버스도 자주 오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노년층이 외곽이나 시골로 이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편의시설과 교통이 부족하면 일상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 네 번째 이유는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입니다. 외곽이나 시골에서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의료 서비스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외곽 지역으로 이사한 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응급 서비스가 도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 응급차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서울에서는 금방 도착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서 큰 걱정이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처럼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은 노년층이 외곽이나 시골로 이사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의 거리. 다섯 번째 이유는 가족과의 거리입니다. 수도권에 살던 노년층이 외곽이나 시골로 이사하면 자주 가족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손주들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주들을 자주 보고 싶어 하지만 외곽으로 이사한 후에는 그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자주 오지 못해요. 서울에 살 때는 자주 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아쉬워요. 손주들이랑 함께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서운해요. 이처럼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노년층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외로움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불안정성. 여섯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외곽이나 시골로 이사하는 것이 처음에는 비용이 절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유지보수하거나 교통비, 의료비 등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외곽으로 이사한 후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시골로 이사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 유지비나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사를 안 했을 거예요. 이처럼 경제적인 불안정성은 노년층이 외곽이나 시골로 이사할 때 꼭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노년층의 현명한 선택. 오늘 우리는 서울 및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노년층이 집을 팔고 외곽이나 시골에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일상생활의 불편함, 긴급 상황 대처의 어려움, 가족과의 거리, 경제적인 불안정성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노년층이 외곽이나 시골로 이사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노년층의 삶은 안정적이고 행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노년층의 이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위의 노년층 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